자, 스포츠를 재테크처럼 분석의 정석 아르마다입니다. 안내 코멘트 넘기실 분들께서는 2분 정도만 건너뛰기 하시고 바로 프리뷰부터 들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현재 숲TV에서 스포츠 분석 전문 베스트 스트리머로 공식 활동하고 있고요. 주력 종목은 NBA와 일본 야구 그리고 메이저리그와 오늘 진행할 미국 축구 보다 더 전문적으로 다뤄드리고 있습니다. 저도 이제 공식 방송 약 3년 정도가 다 되어 가고요. 10연승 이상 기록들 매번 단 두 조합으로 총 7번 기록해 드렸다라는 거 한 번 더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달도 이제 10연승 한 번 더 도전 기회가 있었는데 좀 아쉽게 9할로 끝이 났고요. 일단 이번 시즌 또 지나가기 전에 반드시 또 10연승 기록 한 번 더 세워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저의 또 명확한 기록들이 또 다 있죠. 숲TV 제 아르마다 방송국, 제 공식 방송국 기록들입니다. 여기 실제 적중 게시글들이고요. 링크 아무거나 누르고 들어가셔서 날짜부터 그리고 내용들 마지막으로 댓글들까지 모두 투명하게 공개 또 해드렸으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데이터 받아보실 분들은 꼭 한번 좀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추가적으로 이제 카톡으로 받아보실 분들께서는 유튜브 댓글창 오픈 카톡 링크로 타고 들어오셔서 편안하게 또 이렇게 질문 주시거나 문의 주시면은 답변 드리도록 하겠고, 그리고 유튜브로 바로 받아보실 분들께서는 유튜브 조합 포함되어 있는 멤버십 가입하게 되시면은 멤버십 커뮤니티에서 즉시 데이터표 확인 가능하십니다. 또는 이렇게 또 하루 패키지 또는 주 패키지 월 단위로 끊어서 데이터표 받아보실 분들께서는 숲TV 오셔서 별풍선 후원하게 되시면은 숲TV 또 쪽지함으로 데이터표 일수에 맞춰서 발송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미국 축구입니다. 사실 뭐 미국 축구를 주류로 다루고 있는 이제 방송이 몇 안 되기도 하고, 또 이제 미국 축구가 지금 성적이 최근에 또 5일 중에 4일 적중 그리고 하루는 올킬 금액업은 두 번 다 모두 가지고 왔고요. 추가적으로 뭐 25배 그리고 20배 이 고배당 포함해서 또 올킬 기록도 갖고 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미국 축구 이제 다시 한번 강승부 구간인데, 오늘은 14경기 중에 무려 12경기를 모두 또 이제 가지고 왔고, 이 12경기 중에서 4경기가 S급 경기들입니다. 그러다 보니 요 S급 경기들 4경기를 잘 활용을 해서 오늘 강승부로 들어간다라는 거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뭐 최근에 이제 미축 내용들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메이저리그가 오늘 또 다시 후반기 또 재개를 했죠. 재개하자마자 또 역시나 또 적중해주면서 또 출발을 해주게 됐습니다. 메이저리그 같은 경우에도 오늘 드리긴 했습니다. 데이터표가 정상적으로 발송은 됐는데 오늘은 이제 조합 그대로만 베팅하시라고 조합표로만 발송이 됐다라는 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미국 축구 첫 번째 강승부 첫 번째 경기입니다. 애틀랜타와 샬럿 경기부터 출발 한번 해보도록 하겠고요. 역시나 라인업 보여드리면서 하나하나 한번 잡아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라인업 형들 좀 띄우면서 갈게요. 오늘 천천히 좀 가겠습니다. 라인업을 보시는 게 형들이 이해하기 좀 쉬우실 겁니다. 자, 애틀랜타 원은 샬럿 경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경기는 중요한 거는 요겁니다. 홈과 원정의 특수성을 이해를 하면 좋은 경기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애틀랜타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원정 경기에서 그렇게 못하다가 어쨌든 이제 홈 와가지고 물론 직전 경기 맞붙었던 시카고 파이어스가 수비가 좋았던 팀은 절대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나름 그래도 공격력이 올라와 있는 모습을 보여주긴 했습니다만, 뭐 직전 경기 우리 어떻게 본다면은 금액업 극장 금액업이었죠. 여기 보면 시카고 오버, 이게 애틀랜타 경기였습니다. 요때 당시에 이제 극장골을 또 넣어주게 되면서 애틀랜타가 그래도 홈 경기에선 뭐다? 이제 공격이 좀 된다라는 거, 나름 공격적인 성과를 좀 낼 수 있는 팀이라는 거, 무려 2골을 넣었습니다. 원정 경기에서 계속해서 무득점 겨우 뭐 PK로 1득점 하다가 뭐 어쨌든 홈 경기에서는 확실하게 그래도 좀 성과를 내는 모습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고요. 샬럿 같은 경우에도 직전 경기 DC전이었나요? 그죠? DC전에서 벤테케가 빠져있는 DC를 상대로 생각보다 고전했어요. 다만 승리는 어쨌든 가지고 옵니다. 이게 희한합니다. 샬럿 같은 경우에도 어쨌든 그렇게 좋은 팀이 아니에요. 막 공수망면으로 밸런스가 엄청 훌륭한 팀이라고는 볼 수가 없는데, 이상하게 홈 경기에선 좀 잘해. 어쨌든 성과를 계속 올린단 말이지. 근데 오늘 샬럿은 원정 경기라는 거.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거는 여기 보시면 지금 네 번째 구간 보시면은 팀 림이라고 해서 중앙 센터백 라인에 들어가 있는 선수 있지 않습니까? 원래 이 선수가 여기야. 왼쪽 이제 풀백입니다. 풀백인데 얘가 지금 중앙 수비수로 들어가 있어. 왜냐면
샬럿이 지금 둠비아가 빠져 있고요. 전반적으로 최근에 이 수비 조율이 잘 안 돼. 얘들을 몇 번이라 불러야 되냐? 축구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센터백 라인 구간에서 조율이 잘 안 되다 보니까 그래도 팀림이 대표팀까지 차출된 선수거든요. 그러다 보니 얘가 이제 에이스로서 이제 중앙 수비수를 맡게 됐는데 샬럿의 원정 경기 문제점은 공수 밸런스가 완전 무너져 버립니다. 수비는 안 되고 공격은 공격대로 안 되고 그러면서 뭐 전체적으로 좀 아쉬운 모습을 많이 보여주는 원정 경기이기 때문에 뭐 자하도 있는 그런 팀이 우리 형들이 아는 자하가 맞습니다. 그 자하 윌프레드 자하 뭐 자하도 있고 뭐 팀 림도 있고 기본적으로 오늘 핵심 선수들은 모두 나올 수가 있기는 한데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좀 밸런스가 이상하긴 하다. 어쨌든 팀 림도 중앙 수비수로 들어와 있기도 하고 원정 경기에 다소 조금은 아쉬운 모습이 분명히 있는 샬럿이기 때문에 저는 이 경기는 그래도 애틀랜타 쪽으로 접근하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요 애틀랜타 쪽 한번 보도록 하겠고요. 요거는 둘 중에 하나일 겁니다. 애틀랜타가 승리하더라도 1점 차로 보고 있고 또는 그냥 재미없게 뭐 0대 0이나 1대1 무승부 이렇게 나올 수도 있다라고 봐요. 그래서 요거는 고배당 쓰실 분들은 무승부나 또는 애틀랜타 햄무 저는 애틀 햄무 먼저 봅니다. 그리고 언더오바는 사실 이거 2.5점대 기준점이라고 한다면 저는 이거를 그냥 오바를 보고 치웠을 것 같긴 한데 애틀랜타 홈 경기이기 때문에 근데 이게 3.5예요. 사실 샬럿이 원정 경기에서 그렇게 막 득점력이 좋은 팀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애틀랜타도 홈 경기에서 직전 경기 그래도 한 경기 올라와서 그렇지 뭔가 막 공격력이 빵빵 올라오고 있는 팀은 아니기 때문에 3.5라는 기준점은 너무 높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애틀랜타가 이기더라도 한 2대1 정도의 승리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언더 보겠습니다. 그래서 무승부 그리고 애틀랜타 햄무 그리고 언더 순서대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콜럼버스랑 DC 유나이티드 경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나 라인업 띄워드리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최근에 DC 유나이티드의 성적이 너무 안 좋죠, 여러분들. 거의 뭐 바닥을 치고 있는데 뭐 이유는 매우 명확합니다. 최근에 뭐 DC 유나이티드 제가 계속해서 반대팀도 많이 잡아드리고 활용해드리고 있는 이유는 뭐냐면 전체적으로 여기 보시면은 지금 빠져있는 구간 플래처라고 있어요. 이 플래처란 선수가 DC 유나이티드의 1선입니다. 얘들 원래 형들 투톱 라인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 벤테케라고 형들 보이시죠? 벤테케가 형들 아는 그 벤테케 맞고요. 그리고 이 DC 유나이티드의 공격의 핵입니다. 지난 시즌에 DC가 게임을 굉장히 잘했거든요. 특히나 홈 경기에서 정말 게임을 잘했던 이유가 뭐냐면 벤테케가 거의 공격을 다 이끌었어. 그만큼 벤테케의 힘이 워낙 좋았고 추가적으로 플래처까지 1선에서 함께 도움을 주게 되면서 벤테케와 플래처 라인의 워낙 공격력이 좋았단 말이지. 근데 어쨌든 플래처가 이번 시즌 거의 뭐 이제 오랫동안 이제 장기 이탈을 하게 됐고 추가적으로 벤테케 같은 경우는 지금 부상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 얘가 오늘 경기 또 퀘스천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나올 수도 있고 못 나올 수도 있는데 지금 벤테케 하는 꼬라지 봐서 못 나옵니다. 직전 경기도 못 나왔고 지난 경기도 이제 겨우 교체 멤버로 출전을 해가지고 조금 이제 힘들어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었거든. 그러다 보니 오늘 못 나올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얘들을 DC 유나이티드는 수비는 안 되지만 그래도 공격은 괜찮은 팀이었는데 사실 완전히 이제 붕괴가 됐죠. 그냥 수비만 안 좋은 팀이 되었고 추가적으로 DC 유나이티드는 역시나 홈 경기보다 원정 경기에서 수비가 더 안 되는 팀. 얘들 원정 경기에서 한번 크게 질 때는 뭐 4실점, 5실점 이렇게 가는 팀이기도 합니다. 그거 참고해 주시면 될 좋을 것 같고요. 자, 콜럼버스 같은 경우에도 전반적으로 이번 시즌 많은 이탈자가 좀 있었습니다. 지난 시즌에 비해서 이번 시즌 확실하게 전력적으로는 많이 조금 움츠러들어 있는 그런 모습이기는 하나 다만 이 팀 기본적으로 성과를 좀 내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콜럼버스라는 팀이 지금 리그 최상위권에 또 머물러 있는 이유도 바로 이 공격력 때문이고요. 팀 자체가 일단 젊습니다. 젊고 굉장히 좀 에너제틱하죠. 그리고 홈 경기에서 역시나 더 성과를 낼 수 있는 그런 팀이기도 하고요. 역시나 얘들도 한번 몰아칠 때 많은 득점을 넣습니다. 뭐 3득점도 할 수 있고 직전 신시내티 원정 가가지고 뭐 4득점도 해버렸고 홈 경기에서는 그런 빈도가 더 높아지기도 합니다. 실제로 최근에 홈 경기에서 다득점했을 때가 샬럿전에서 또 이제 4골 정도 지난달이었나요? 넣어주기도 했었고 기본적으로 콜럼버스도 홈 경기에서 다득점에 대한 어떤 그런 임팩트가 워낙 좋은 팀이기 때문에 저는 이 경기 충분히 콜럼버스가 승리를 가져가면서 이거 제가 볼 때 DC 유나이티드도 한 골 정도는 거둘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콜럼버스가
에너제틱해서 좋아요. 팀 자체는 젊고 영하고 에너제틱이 좋긴 한데 반대로 어떻게 본다면 너무 팀이 이제 경험치가 떨어지기 때문에 수비에 대한 실수가 많이 큽니다. 그래서 항상 다득점을 할 때는 실점을 꼭 동반하는 그런 팀이기도 하죠. 그러다 보니까 요거는 오버 쪽으로 접근해 보셔도 나쁘지 않은 경기입니다. 콜럼버스 승리에다가 이게 아마 콜럼버스가 승리한다면 그래도 1점 차 이상으로는 이겨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다만 최근에 DC가 원정 경기에서도 꾸준하게 득점이 터져주고 있다라는 거, 요건 조금 신경 쓰이는 부분이긴 합니다. 그래서 오버까지 안전하게 가실 분들은 해서 콜럼버스 승, 그리고 1마헨 승, 그리고 오버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아마 오버가 난다는 거는 이제 마헨을 동반하고 마헨이 난다라는 거는 오버를 동반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해외 사시는 분들은 이런 코멘트를 참고해 보시면 좋죠. 마인과 오바를 같이 동반하는 경기일 수 있다라는 거. 자, 그 다음은 몽레알과 시카고 파이어스 경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본다면 몽레알 그리고 시카고 파이어스 둘 다 이제 제 애착 인형들이잖아요. 제가 최근에 좀 잘 쓰고 있는 경기들이고 이제 두 팀들인데 쓰는 이유는 양 팀 다 명확합니다. 몽레알 같은 경우에는 리그 꼴찌 팀이기 때문에 그야말로 그냥 개 버러지 팀이기 때문에 제가 반대 팀을 가지고 갈 때 많이 활용을 하는 팀이고요. 파이어스 같은 경우에는 원정 경기를 제가 정말 많이 씁니다. 어쨌든 원정 경기에서는 희한하게 성과를 낸다. 우리 또 형들 직전 경기 축 경기였어요. 직전 금액업의 축 경기였는데 여기 보시면은 시카고 오바 했잖아요. 반대쪽 여기 금액업 한 박스에서는 시카고 프랜승이 있었어. 근데 이게 시애틀 참사 났잖아요. 형들 다들 기억 나시죠? 시애틀이 3대0 리드 경기에서 3대3까지 따라잡히게 되면서 올킬을 못했어요. 그거 진짜 형들 올킬하는 경기였거든요. 시애틀이랑 시카고 프랜승 경기 그거는 좀 약간 억울하긴 합니다만 뭐 어쨌든 어떡하겠습니까? 그게 스포츠인데 하여튼 그렇게 됐다. 어쨌든 이제 시카고 경기도 제가 자주 써먹고 있는 이유가 얘들이 원정 경기에서는 이제 상당히 공격적인 모습을 많이 보여줍니다. 제가 이제 또 NBA를 통해서 제 방송을 보고 계시는 분들도 많으실 텐데 NBA 당시에 시카고 이제 레드불스가 맞죠 여러분들? 레드불스가 아닌가? 시카고 뭐냐 형들 이거 내가 시카고 불스 하여튼 시카고 불스 같은 경우에도 원정 경기에서 역배를 받았을 때 이제 공격적인 임팩트로 이제 미친 척하고 제가 그래서 시카고 원정 역배는 배팅을 해보셔라 라고 말씀드렸던 만큼 시카고 파이어스도 똑같습니다. 이번 시즌 역배를 받았을 때 희한하게 프랜승 이상은 오바를 동반하면서 잘 해준다. 다만 오늘은 정배입니다. 이게 몽레알이 지금 리그 꼴찌 팀이고 워낙 경기력이 떨어져 있다 보니까 배당을 거의 둘이 동배당에 가깝게 받았어요. 파이어스 같은 경우에도 지금 2.2배당대, 몽레알 같은 경우에도 2.4배당대를 받았습니다. 내일 아침에 파이어스 쪽으로 더 떨어지면 떨어졌지 역배가 될 가능성은 없단 말이야. 그래서 우리가 평소에 이제 뭐랄까 추구했던 시카고 파이어스의 원정 역배 경기는 일단 아니라는 거. 그게 조금은 아쉬운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몽레알 같은 경우에도 파이어스가 워낙 수비가 안 되는 팀입니다. 직전 경기 다들 보셔서 아시겠지만 아예 수비가 안 돼요. 그러니까 수비 밸런스 자체가 붕괴되어 있고 라인 자체를 못 잡는. 여긴 베테랑 수비수가 없거든. 그래서 전반적으로 좀 아쉬운 모습이긴 하고 다만 몽레알이 골을 넣어줄 수 있을까? 직전 경기 뭐 필라델피아 상대로도 한 골을 원정 경기에서 넣고 오긴 했지만 몽레알에 대한 기대 득점값 자체가 거의 뭐 리그 꼴찌급이기 때문에 사실 몽레알이 한 골을 거두어줄 수 있을까라는 조금의 의문점. 그리고 오늘 이 경기 언더오버 기준점을 3.5점을 받았습니다. 이게 파이어스가 그러면은 한 3골 이상은 넣어줘야 된다라는 건데 물론 원정 경기이기 때문에 이제 공격적인 임팩트가 살아나긴 하겠지만 다만 역배가 아니라는 거 첫 번째와 몽레알이 그래도 형들 수비값은 나쁘지가 않습니다. 얘들이 보면은 전체적인 라인업 자체가 오늘 보면 이제 결장자가 없어요. 근데 얘들이 1.50급이긴 하거든요. 얘들은 경쟁력 자체가 없는 주전들이다 보니까 다만 얘들이 그렇게 막 크게 수비 구간에서 크게 밀리지도 않아.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신축이라고 있어요. 신축 형들. 여기 보면 신축. 얘가 몽레알의 지금 에이스인데 최근에 제가 신축 경기하는 거 봤는데 잘합니다. 그래서 뭐 어쨌든 홈 경기에서 이변을 일으킬 수는 있을 거라고 놓고 봐요. 그래서 조금은 조심스럽게 접근하셨으면 좋겠고요. 이 경기 너무 꼴찌 팀이라고 해가지고 파이어스 쪽에다가 크게 베팅하실 이유가 없는 경기였다. 저는 이 경기 일단 언더 먼저 봅니다. 왜냐면 파이어스도 제가 볼 때 최대골이 2골일 것 같아요. 몽레알 같은 경우에도 넣어봤자 한 골일 것 같아. 그러다 보니 3.5를 넘기는 건 좀 어렵다고 보고 있고 요거 언더 보면서 몽레알 저는 프랜스 먼저 볼게요. 어렵다 어려워님 그리고 별풍선 200개 마지막으로 적중 기원. 무승부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뉴 잉글랜드와 올랜도 시티 경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어렵다면 감사드립니다. 데이터 발송해드리고 이어서 가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직전 경기에서 형들 어떻게 본다면 지금 여기에 제가 못 가져오긴 했는데 그 고배당으로 형들 제가 뭐 이제 데이터 받아보신 분들 다들 아실 겁니다. 고배당으로 드렸던 그 언더오버 박스 있었잖아요. 이번 주 수요일에 그것도 어떻게 본다면은 우리가 개 억가당했죠, 여러분들. 마지막에 85분에 무려 1분 만에 두 골이 들어가면서 그게 이제 언더가 깨지는 바람에 여기 못 가지고 왔는데 그때 당시에 우리가 고배당이 가져갔던 거 바로 뉴 잉글랜드 오버. 사실 뉴 잉글랜드란 팀이 최근에 형들 제가 이 팀이 컨셉 자체가 완전 바뀌었다라고 형들한테 말씀을 드렸고 직전 경기 그 뉴욕 레드불스랑 경기에서 뉴잉글랜드가 초반에 무려 두 골을 먼저 넣고 시작을 했습니다. 뉴잉글랜드는 지금 그런 팀이에요. 무조건적으로 얘들은 닭공입니다. 우리가 두 골을 먹히더라도 우리가 먼저 두 골을 넣겠다. 너네가 세 골을 넣으면 우리는 네 골을 넣겠다. 이런 형태로 지금 게임을 해버리기 때문에 직전 경기형들 보시면 뉴잉글랜드가 두 골을 먼저 넣고 레드불스한테 다섯 골을 내리먹히면서 5대2로 패배했거든. 그 이유가 뭐냐면 뉴잉글랜드는 한 골을 넣건 두 골을 넣건 수비를 안 해요. 얘들은 무조건적인 닭공으로 바뀌었습니다. 원래 뉴잉글랜드가 공격하는 팀은 아니었거든요. 지난 시즌 뭐 이제 중반, 후반기 그리고 이번 시즌 초반기까지만 봐도 얘들은 계속해서 그냥 수비 지향적인 팀이었단 말이지. 근데 뭐 어쨌든 완전히 이제 컨셉을 바꿨고 최근에 계속해서 화력 축구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경기 조금 이제 살짝 신경 쓰이는 거는 최근에 뉴잉글랜드가 그런 식으로 게임을 해서 성과를 낸 적이 거의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뉴잉글랜드도 정신을 차릴 때가 됐다 이거지. 아, 이제는 더 이상 이렇게 축구를 하면 안 되겠구나. 이럴 수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조금 신경 쓰여서 그렇지 사실 오늘도 뉴잉글랜드는 제가 볼 때 수비 내려놓고 달릴 가능성이 매우 크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여기에다가 올랜도 시티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이제 얘들이 조금 득점력이 줄었어요. 두 경기 동안 지금 연속적으로 한 골씩 넣고 있고 무승부를 계속 해주고 있는데 사실 올랜도 시티란 팀의 이번 시즌 기반은 어쨌든 공격이긴 합니다. 그리고 올랜도 시티가 좋은 게 뭐냐면 미국 축구는 대부분 홈 경기랑 원정 경기의 차이가 많이 나는 팀이 많아요. 홈은 잘하지만 원정 가서 부진하는 팀들이 많거든요. 강팀들도 대부분 그런데 올랜도 시티는 거의 그런 게 없어. 홈 경기나 원정 경기를 거진 큰 편차 없이 잘합니다. 그러니까 원정 경기에서도 다득점하는 경우가 많고요. 홈 경기에서도 공격력이 좋은 경우가 많죠. 다만 최근에 이제 올랜도 시티의 공격력이 조금 줄어져 있는 이유는 요 두 선수 바로 이제 주포 맥과이어와 그리고 치카타 얘가 이제 연결을 해주는 연계성이 좋은 선수인데 요 두 선수가 빠지게 되면서 확실하게 조금 빈공이 많이 늘어났어요. 그게 조금 아쉽긴 한데 뉴잉글랜드의 수비 꼬라지 봐서는 제가 볼 때 올랜도 오늘 경기 한 골 내지 두 골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제가 좋아하는 구간이죠, 형들. 양득이 가능해 보이면서도 아무나 둘 중에 아무나 한 골만 넣어줬을 때 오바가 날 수 있는 2.5 기준점대의 오바 구간이라고 한다면은 저는 이 경기 오바 봅니다. 그러니까 직전 그 제가 잡아드렸던 뉴잉글랜드랑 뉴욕 레드불스의 오바 구간 그때도 1.6배당으로 기억이 나는데 그 배당이랑 살짝 비슷한 느낌이에요. 그래서 전 요거 오바만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고요. 굳이 뭐 한 팀을 꼽아야 된다라고 한다면은 그래도 뉴잉글랜드가 역배를 받았으니까 프랜승 보겠습니다. 올랜도 최근에 득점력 보면은 뉴잉글랜드 득점력 못 따라갈 수도 있을 것 같긴 합니다. 자, 다음 경기는 뉴욕 레드불스 그리고 마이애미 경기. 뉴욕 레드불스랑 뉴잉글랜드가 또 어떻게 형들 공교롭게도 붙어 있네요, 그죠? 자, 레드불스랑 이제 마이애미 경기인데, 아까 전에 제가 포르스베리가 퀘스천 떠 있는 걸로 보긴 했는데, 일단은 포르스베리가 이제 뭐 출전이 되는 것 같네요. 지금 포르스베리가 제가 볼 때 어디가 안 좋은 것 같아. 그래서 지지난 경기 때도 주말 경기를 안 나왔거든요. 저는 그게 주중 경기 출전을 위해서 포르스베리가 한번 쉬어가나라는 생각을 했는데 일단 오늘도 아까 제가 아침이었나 어제였나 제가 새벽에 봤거든요. 이거 그 경기들을. 근데 포르스베리가 퀘스천 떠 있길래 포르스베리 못 나오는 건가 했는데 나오네요. 정상적으로 출전 가능한 지금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제 다들 아시는 추포모팅은 그 미넨 뛰었던 선수 그 선수입니다. 얘는. 그래서 뭐 어쨌든 오늘 또 확실하게 공격적인 분위기로 게임을 풀어나간다. 얘들은 수비수들도 공격적이에요. 여기 보면 카일 덩컨이라고 있는데 얘도 이제 완전 공격 형태의 수비 라인이긴 하죠. 아, 그래서 레드불스가 정배가 됐구나. 잠깐만 보자. 그렇네. 레드불스는 정배됐네요. 저녁 시간에 정배가 됐구나. 하여튼
역배에다가 그치. 그래서 마이애미가 역배고 그쵸.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포르스베리가 일단은 나온다라는 거. 전반적으로 이제 포르스베리를 제가 왜 이렇게 강조하냐면 이 팀은 포르스베리로 인해서 게임을 풀어나가는 팀입니다. 포르스베리가 있어야지만 공격 연계가 되는 팀이고 추퍼모팅 같은 경우에는 직전 경기 포르스베리의 상당히 역할을 많이 받았죠. 이제 빠를 많이 받았던 또 경기였던 만큼 추퍼모팅이 직전 경기 멀티골이었나 아마 그랬을 거야. 그만큼 전체적으로 오늘 뉴욕 레드불스가 어쨌든 보면 이제 뭐 풀 라인업이다. 하나 빠집니다. 여기 보면 이제 모건이라고 있는데 이 모건이 빠진 게 조금 아쉽긴 하죠. 모건이 중원 구간에서 그래도 공격을 돕는 그런 작업을 하는 선수 그리고 포르스베리의 수비를 뒤에서 이제 어떻게 보면 체력을 좀 커버해줄 수 있는 자원이기 때문에 모건 빠지는 게 조금 아쉽긴 합니다만 직전 경기도 이제 뭐 레드불스 모건 없이 5골을 쳐 막았으니까 또 레드불스가 원정 경기보다 홈 경기에서 역시나 게임을 잘한다라는 거는 직전 뉴 잉글랜드 경기를 통해서도 우리가 확인을 했단 말이지. 2골 못 키고 또 5골을 내리 넣으면서 승리를 가져왔으니까. 그래서 어쨌든 레드불스도 오늘 전혀 문제가 없는 지금 상황이다. 라인업적인 측면에서는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마이애미입니다. 오늘 마이애미도 보면은 뭐 메시 나올 수 있고 수아레즈 나올 수 있고 뭐 부스케츠 나올 수 있고 알바 나올 수 있고 역시나 다 나와요. 전반적으로 공격 라인에서는 모두가 나올 수가 있는데 이제 문제는 형들 이 수비 라인입니다. 수비 라인이 거의 붕괴되다시피 됐죠. 지금 그러니까 마이애미는 계속해서 똑같은 문제점을 반복 중인데 뭐 고칠 생각은 전혀 없어 보입니다. 직전 경기 신시내티에게 3대 떡 패배. 이유는 매우 분명합니다. 수비가 안 됐기 때문이에요. 사실 신시내티가 직전 경기 홈 경기에서 이제 그 케빈 댕키라는 주포를 빼놓고도 3골을 내리박았다라는 거는 현 시점의 마이애미의 수비 수준을 딱 보여주는 구간이다. 오늘도 다 빠집니다. 캘린더 역시나 주전 골키퍼 빠지게 되겠고요. 오늘 심지어 서브 골키퍼도 빠져. 직전 경기 부상이라 그랬나 얘가 아무튼 그래서 서브 골키퍼 빠지고 그 다음에 이안 프레이 그리고 이게 알렌 한 명 더 있는데 잠깐만 얘는 완전 걔는 시즌 아웃 됐나 보구나. 루안이라고 있는데 지금 루안도 없네요. 루안 오늘 출전도 아닌데 아무튼 루안이라고 있는데 루안도 오늘 빠집니다. 전반적으로 역시나 수비가 붕괴가 됐다. 오늘 이 경기 배팅 라인은 오버입니다. 오버 쪽으로 접근 한번 해보시고요. 그리고 이거는 저는 그래도 결국 공격 대 공격이라고 한다면 항상 말씀드렸다시피 배당도 높은 곳 역배 쪽을 고르긴 합니다. 또 마이애미가 보면은 원정 경기에서 그렇게 공격력이 내려가지도 않아요. 이거는 마이애미 프랜싱 보겠습니다. 오버까지 그리고 그냥 뭐 역배 볼게요. 마이애미 역배. 다만 레드불스가 지금 뭐 풀 라인업이기 때문에 그거는 분명 신경 쓰이는 부분이긴 하다. 자, 그 다음은 댈러스와 세인트 루이스 경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형들 라인업을 보면서 프리뷰를 해드리다 보니까 프리뷰가 생각보다 오래 걸리는구나. 지금 거의 한 20분 프리뷰 한 것 같은데 조금만 형들 속도를 올려보겠습니다. 우리 유튜브 형님들도 조금 지루하다 싶으시면은 그 이제 영상 속도를 좀 한번 올려보세요. 자, 세인트루이스랑 댈러스 경기인데 뭐 역시나 직전 경기 제가 댈러스 아코스타 빠진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댈러스는 확실히 아코스타가 빠져 있을 때 공격적인 측면에서 조금 아쉽긴 합니다. 다만 직전 경기 뭐 2골을 넣었죠. 마지막에 우리 오버를 언더를 부러뜨렸던 그런 경기였는데 아코스타가 이제 출전이 가능하게 되면서 피터 무사를 다시 한번 원톱으로 세웠습니다. 직전 경기 투톱이었죠 여러분들. 근데 또 원톱으로 세웠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피터 무사는 확실하게 누구가 있어야 된다? 아코스타가 뒤에서 받쳐줄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 댈러스가 어쨌든 공격 포인트를 오랜만에 조금 이렇게 힘을 끌어올렸기 때문에 나름 오늘 홈 경기에서 특히나 공격력이 나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세인트루이스 같은 경우에는 직전 경기 홈 경기에서 오랜만에 또 승리를 거뒀는데 확실히 세인트루이스 홈 경기를 잘합니다. 그리고 얘들 뭐 최근에 감독 바뀌었죠. 공격적으로 변환시키게 되면서 수비는 수비대로 역시나 좀 안 되는 팀. 특히나 세인트루이스의 가장 큰 문제점은 홈 경기는 그래도 직전 경기처럼 성과를 내지만 원정 경기에서 뭐가 더 안 된다? 수비가 더 안 된다. 결론적으로 이 경기는 뭐 이제 많은 득점이 날 만한 경기라고 좀 보고 있고요. 원정 세인트루이스 경기를 사실 2.5점대의 기준점을 준다라는 거는 너무나도 이거는 오바 쪽이 좀 달달해 보이지 않나. 다소 조금 걱정되는 건 그거예요. 댈러스가 너무 지금 이번 시즌 공격의 기복이 좀 심하기 때문에 그게 조금은 이제 걱정스럽긴 합니다만 그래도 이제 원정 세인트루이스 경기 2.5 기준점대는 오바를 무지성으로 가져갈 만하다. 그래서 세인트루이스 오바 그리고 댈러스 승 보겠습니다. 자, 다음은 휴스턴과 필라델피아 경기 이어서 가보도록 할게요. 행운이 깃들길님 별풍선 400개 행운형 적중 교환. 고맙습니다. 조금 더 속도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간도 벌써 10시기도 하고.
자, 그 다음에 휴스턴과 필라델피아 경기입니다. 사실 저는 아까 마이애미도 형들 원정 경기에서 역배를 받은 게 물론 포르스베리가 출전이 가능하긴 하지만 조금 이제 이해가 안 되는 배당이긴 했는데 이 경기는 더 좀 이해가 안 됐던 배당이었습니다. 일단은 휴스턴이란 팀이 얘네들이 기복이 지금 너무 심하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직전 경기도 한 골도 못 넣고 패배를 했는데 이유가 이제 폰세 때문이야. 얘가 폰세가 형들 그 휴스턴에서 대부분 득점을 담당하고 있긴 한데 꾸준한 득점력이 아닙니다. 많이 넣을 때는 한 번에 많이 넣고 또는 한 몇 경기 또 침묵하고 이런 형태이기 때문에 휴스턴의 어떤 그 팀 컬러를 좀 고려해 보았을 때 그 수비 축구, 늪 축구를 고려해 보았을 때 휴스턴은 잘 할 확률보다 경기를 못 할 확률이 더 큰 팀이죠. 홈 경기가 그래도 휴스턴 좀 더 낫긴 합니다. 아무래도 원정보다 홈 경기에서 수비가 좀 많이 잘 돼요. 그래서 이제 항상 이제 원정 팀들이 휴스턴 수비에 조금 고전하는 편이긴 한데 다만 이 맞붙는 팀이 필라델피아라고 한다면 이 필라델피아가 극강의 밸런스 팀이거든요. 공수 밸런스가 가장 완벽한 팀입니다. 이번 시즌 미국 축구에서 제가 볼 때 그만큼 타이바리보라는 이제 원톱 자원 그야말로 원툴이죠. 이 필라델피아의 대부분 득점을 담당하고 그리고 다미안일 형들 1번이 아니라 지금 라인을 2선까지 내려놨어. 이 말은 뭐냐면 다미안이가 속도감이 좋거든요. 그러니까 역습을 하겠다는 겁니다. 아무래도 휴스턴 수비를 뚫기가 어렵다 보니까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좀 필라델피아가 나름 전술적으로도 매우 휴스턴 맞춤형 전술을 갖고 오기도 했고 그리고 오늘 형들 여기 지금 아웃라인 보시면은 그 우레 미켈 우레가 지금 여기 보면 없거든요. 내일 경기 미켈 우레의 출전 가능성, 복귀 가능성도 있단 말이야. 백업 라인으로서 그만큼 공격에 조금 더 탄력을 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저는 이게 필라델피아가 역배라는 게 오히려 다행이었다. 전 프랜승 보겠습니다. 필라델피아 프랜승에다가 이거 언더 보면서 역배까지도 한번 1대0 역배까지도 도전해 볼 수 있었던 그런 경기였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 다음은 내슈빌과 토론토 경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슈빌 토론토 여기 있다. 자, 내슈빌 와 진짜 너무 잘합니다. 그냥 뭐라 그래야 될까요? 팀이 어떻게 이렇게 바뀔 수가 있을까? 약간 내슈빌 형들 어떤 팀이냐면은 앞전에 제가 프레베드렸던 뉴잉글랜드랑 엄청 결이 비슷한 팀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매 시즌마다 뉴잉글랜드랑 이제 내슈빌 붙으면 무조건 언더 찍거나 무 찍고 맞단 말이지. 근데 그러니까 내슈빌도 그야말로 실리 축구 팀이에요. 완전 수비하고 한 골 넣어도 라인 안 올리고 라인 잠궈버리고 이런 팀인데 이번 시즌 완전 다른 팀이 됐습니다. 완벽한 공격 형태의 팀이 돼버렸고요. 그러니까 조금 아쉬운 건 이거예요. 여기 보면 샤펠버그가 빠졌거든. 이 샤펠버그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여기 보이드, 타일러 보이드 요 두 선수가 2선 자원이야. 윙 자원들인데 요 두 자원들이 빠지게 되면서 확실하게 내슈빌의 공격의 다양성은 떨어질 겁니다. 근데 결정력이 너무 좋아요. 왜 그러냐면 얘네 둘이 때문에. 여기 보면 이제 샤리찌 그 다음에 무흐타르 얘네 둘이가 공격을 다 하는데 그냥 존나 잘합니다. 원래 무흐타르가 형들 여기 2선에 있거든요. 원래 중원에다 놓고 약간 가짜 9번의 느낌 또는 이제 공격형 미드필더 이런 식으로 썼는데 너무 잘하니까 톱으로 올려버렸어 지금. 그러니까 이렇게 투톱 체제가 형들 이번 시즌에 처음입니다. 처음으로 이제 슈리츠랑 그 다음에 무흐타르가 둘이 동시에 톱으로 뛰는 거야. 뭐 그만큼 오늘 경기도 공격력은 그래도 믿고 봐도 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이 들고요. 다만 이제 샤펠버그랑 이제 보이드가 좀 빠졌다라는 게 다양성적인 측면에서 좀 아쉽다라고 봐요. 다만 토론토 원정 경기가 제가 어제 직전 경기 말씀드렸죠 여러분들. 자 이거 좀 자랑하고 싶은 게 샌디에이고란 팀 형들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얘네들이 지금 미축 1장이거든요. 제일 잘 나가는 팀인데 제가 직전 경기 이거 잡아드렸죠. 토론토 프랜승 뭐라고 제가 이게 토론토가 역배까지 만들어냈는데 이 토론토가 굉장히 특이합니다. 맞붙는 팀들이 수비 형태면 게임을 잘해요. 이 존슨 골키퍼 얘가 흑인 골키퍼 얘가 굉장히 수비 라인을 잘 잡거든. 라인 조절을 정말 잘하는 선수라서 그래서 수비적인 형태에서 어떤 게임들은 굉장히 게임을 잘하는데 이런 식으로 공격 형태의 팀을 만나면은 와르르 무너져. 그리고 무너질 때 좀 크게 무너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경기는 내슈빌 보실 때 마헨슨까지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저는 이거는 2.5 기준점을 받았다라고 한다면 오버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토론토의 수비력이 좀 좋아졌기 때문에 이게 아마 2.5점을 준 것 같긴 한데 저는 토론토의 그래도 특수성을 좀 알고 있고 그리고 직전 경기도 또 샌디에이고 경기를 잡아드렸기 때문에 저는 이거는 내슈빌 승에다가 마헨승 오버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시애틀과 산호세 경기입니다. 야 이거 형들 오늘 프리뷰 40분 넘어가겠다. 큰일 났다. 형들 그래도 재밌죠? 나름 그래도 도움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유튜브 형님들도 뭐 미국 축구 프리뷰 해드리는 방송이 몇 없다 보니까 좀 재밌게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40분 넘어가겠네. 자 아무튼 자
시애틀이랑 산호세 경기인데, 자, 우리의 마음을 너무나도 아프게 했던, 정말 꼴도 보기 싫습니다, 지금. 시애틀, 직전 경기 콜로라도를 상대로 3대 0의 리드를 3대 3으로 결국 다 따라잡히면서 무승부를 만들어냈어요. 우리의 금액업 3연속 올킬 기록을 날려먹었던 그 팀인데, 다만 공격 라인은 직전 경기에 여러분들 확인을 하셨겠지만 공격 라인은 건재합니다. 이 모리스와 그리고 루스낙 구간, 그리고 페레이라와 그리고 이제 로스록 구간, 요 구간에서 보여줄 수 있는 공격력은 정말 이거는, 그러니까 얘들은 보면은 1선, 2선이 중요하진 않아요. 이 4명이서 그냥 돌아가면서 번갈아 가면서 계속 멀티골 이상씩 박아줍니다. 그런 이제 훌륭한, 어쨌든 공격력은 훌륭한 팀이고요. 시애틀 역시나 홈 경기에서 공격력 자체가 더 올라가기 때문에 오늘 이런 원정 약팀 산호세를 상대로 좋은 경기를 할 겁니다. 지금 보면은 에스피노자 형들 2선 라인에서 3선까지 내려놨어. 산호세의 문제점은 지금 공수 밸런스가 완전 무너져 있기 때문에 나름의 그래도 밸런스를 잡고자 에스피노자를 지금 3선까지 내려놨는데, 저는 뭐 크게 이게 의미 있는 라인업 조정은 아니라고 보고 있고요. 산호세는 홈 경기에서도 어제 직전 경기 보셨겠지만 위닝 멘탈리티가 없는 팀입니다. 원정 경기라면 더 심해지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이 들고요. 산호세 또한 공수 밸런스가 좋은 팀은 아니기 때문에 저는 이 경기 시애틀이 받은 오늘 1.6배당 직전 경기 시애틀 참사의 영향이 컸다고 생각을 합니다. 배당 훌륭하게 좀 잘 받았다고 봐요. 시애틀 승 보시면 됩니다. 시애틀 마힌승에다가 오버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은 솔트레이크와 그리고 신시내티 경기 보도록 할게요. 솔트레이크 여기 있다. 요거는 이제 신시내티가 여기서 이제 한풀 꺾일 때가 됐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직전 경기 이제 홈 경기에서 콜럼버스한테 크게 잡히고 또 인터 마이애미를 3대 0으로 때려잡으면서 덴키 없이도, 여기 보면 케빈 덴키라고 해서 얘가 주포거든요. 케빈 덴키 없이도 우리 공격 가능해 라는 걸 한 번 더 이제 보여주긴 했는데, 다만 신시내티의 가장 큰 문제, 제가 매번 미국 축구를 할 때마다 형들한테 강조드리지만 신시내티란 팀은 원정 경기에서 공격에 대한 불안감이 너무나도 커집니다. 그래서 신시내티 경기 원정 경기는 거의 공식이야. 신시내티가 원정에서 이제 정배를 받게 되면은 햄물을 보거나 언더를 보시면 되고요. 역배를 받게 되면은 프랜싱이나 언더를 봅니다. 그게 신시내티의 어쨌든 축구 철학이자 전술에 대한 철학이자 원정 경기 가장 큰 문제점, 공격력이라는 건데, 사실 덴키가 있었을 때에도 공격력에 대한 문제가 심했던 원정 신시내티가 케빈 덴키라는 최일선, 최고 일선, 그야말로 원툴 자원을 빼버렸다라는 거. 전반적으로 저는 그래도 최근에는 홈 경기이기 때문에 나름 득점을 하면서 버텼지, 이게 신시내티 원정 경기라고 한다면 너무 크게 문제가 될 거라고 봐요. 물론 이제 그 솔트레이크 같은 경우에도 기복이 좀 심하거든요. 잘하는 날과 못하는 날의 그 기복이 좀 많이 크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도 솔트레이크가 홈 경기에서 좋은 경기를 할까라는 좀 의문이 들긴 합니다만, 신시내티가 나름의 최다 득점의 어떤 이 한계에 딱 묶여있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충분히 솔트레이크가 그래도 햄무 이상은 해주지 않을까, 일반승 이상은 해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저는 요 경기 햄무 쪽으로 한번 접근해보거나 솔트레이크 승 또는 언더 보겠습니다. 이거 형들 오늘 2.5점 받았거든요. 기준점도 3.5점이 아니라 그만한 이유가 분명합니다. 최근에 신시내티 그 한 2경기만 놓고 보면은 득점도 많이 하고 실점도 많이 하는데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만, 이게 신시내티 원정 경기 특수성이 너무 강한 팀이에요. 자, 그 다음은 LAFC랑 LA 갤럭시 경기인데, 이거는 뭐 이제 시간 관계상 그냥 가볍게 넘기겠습니다. 요건 이제 LA 더비기 때문에 더비 경기에서는 웬만하면 그냥 오바 찍고 보시면 됩니다. 특히나 LA 더비는 오바가 확실히 또 잘 나는 그런 더비기 때문에 넘기면 될 것 같고요. LAFC 같은 경우에는 오늘 역시나 샤넛 빠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전 수비수죠. 그리고 갤럭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리키푸치 빠져 있습니다. 얘는 이제 공격 형태의, 어떻게 본다면 공격 연계 작업 과정을 하는 선수입니다. 때문에 이거는 그냥 홈팀 LAFC 승리 쪽 보면서 오바 보고 넘기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오바가 이제 3.5라는 게 조금 아쉽긴 하죠. 자, 그 다음은 밴쿠버와 그리고 샌디에이고 경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밴쿠버랑 샌디에이고 경기인데, 자, 지금 일로스키가 형들 빠졌죠 형들. 일로스키가 컨디션 그 회복차 지금 아예 그냥 빠져버렸습니다. 그런 상황이고요. 자, 샌디에이고랑 오늘 밴쿠버 또 얘들 화이트 뭐더라 하여튼 경기인데, 이 경기 최근에 형들 제가 직전 경기였죠.
샌디에이고를 조심해라 형들한테 분명 말씀을 드렸고, 그 경기 제가 토론토 프랜승 잡아드렸고, 그리고 토론토가 역배를 만들어냈던 경기였습니다. 이유는 매우 명확했습니다. 제가 프리뷰해드렸던 내용 그대로 흘러나왔던 경기였죠. 바로 드라이어를 1선에 넣은 가장 큰 샌디에이고의 문제가 크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러니까 매우 간단해요. 샌디에이고는 원래 수비팀입니다. 최근에 공격력이 빵빵 터져가지고 형들이 공격 형태의 팀이었다라고 착각하시는데, 얘들은 이번 시즌 신생팀이고 출범할 때부터 이미 수비에 대한 어떤 철학을 가지고 출범한 팀이에요. 근데 오히려 게임을 하고 시즌을 하다 보니까 중원 구간의 애들이 공격을 너무 잘하는 거야. 그러다 보니 이제 공격적 형태로 바뀌었고, 그리고 투톱 라인에 이렇게 일로스키가 빵빵 터져주면서 최근에 공격 형태로 바뀌어서 그렇지, 원래 얘들은 홈 경기에서 수비 축구하던 팀입니다, 여러분들. 그런 팀이고요. 그리고 여기 드라이어, 이 드라이어를 제가 직전 경기 1선에 넣으면 안 된다. 얘 심지어 톱으로 썼죠, 지난 경기. 지금 넣으면 지금 2선에 넣고 쓰는데, 그러니까 드라이어는 2선에 있을 때 빛나는 선수입니다. 워낙에 이제 기동력이 좋은 선수이기 때문에 볼 운반 능력이나 아니면 상대팀의 수비를 확 내려버리는 그런 형태의 어떤 이제 힘을 보여주는 선수이기 때문에, 어쨌든 오늘 이제 2선으로 쓰죠, 여러분들. 원톱 라인 놓고 엔젤 놓고 전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반적으로 나쁘지 않은 라인업이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샌디에이고가 이제 고도위까지 빠져있기 때문에 볼 운반을 제가 볼 때 얘밖에 못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샌디에이고의 오늘도 득점 부진은 저는 계속될 것 같습니다. 지난 경기처럼. 다만 화이트가 아니라 저기 밴쿠버가 토론토, 직전 토론토처럼 수비가 좋은 팀은 아닙니다. 원정 경기에서도. 그러다 보니까 저는 사실 이 팀도 원정 경기에서 이제 공격력 자체, 그리고 디언1730님 별풍선 경기력 200개 자체가 작중 너무 기원. 떨어지는 팀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사실 샌디에이고가 나름의 그래도 득점은 가능해 보이지 않을까. 제가 볼 때 샌디에이고는 오늘 득점했다고 해서 또 득점을 하는 게 아니라 아마 득점하면 잠글 것 같아요. 그리고 밴쿠버 같은 경우에도 물론 원정 경기에서 많은 득점을 한 번에 내줄 수도 있는, 얘들도 이제 공격 화력이 좀 기복이 있기 때문에 그런 팀이긴 하지만 직전 경기에서 이미 원정 경기 3골을 박았어요. 밴쿠버는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원정 경기 최약팀 중에 한 팀입니다. 그래서 얘들이 보면 막 리그 3위, 4위 하는데도 원정 경기에 가면은 대부분 역배를 많이 받는 이유기도 해. 오늘도 요 경기 오늘 밴쿠버도 조금은 부진하지 않을까. 3.5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너무 큽니다. 직전 토론토만큼 언더가 좋아 보이는 경기는 아닌데, 제가 심지어 직전 토론토 언더는 주력으로 끌고 고배당 주력으로 끌고 갔거든요. 근데 그만큼 언더가 좋아 보이진 않지만 어쨌든 요것도 언더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보면 이제 밴쿠버도 여전히 라이언 굴드가 빠져있기 때문에 공격 자원이 조금은 부족한 그런 부분이기도 하다라는 부분에서 언더 보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메이저리그 구간 같은 경우에는요, 제가 이제 조합으로만 좀 잡아드렸고, 또 시간 관계상 지금 프리뷰가 조금 어려울 것 같기는 해요. 그러다 보니까 요거 좀 참고만 좀 부탁드리겠고요. 제가 오늘 그래도 이제 메이저리그 구간에서 좀 괜찮게 보는 거는 매치 경기, 매치 승 쪽 나쁘지 않게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뭐 시카고 컵스 같은 경우에도 이마나가 홈 또 선발 등판이기 때문에 시카고 컵스 승에다가 언더 나쁘지 않아 보이고, 다저스 같은 경우에도 오늘만큼은 그래도 오늘 미러키 선발 투수 페랄타가 나름 다저스 상대로 약합니다. 원정에선 더 약하죠. 그래서 요건 다저스 승이나 언더 쪽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양키스 같은 경우에도 오늘 꽤 배당 잘 받았습니다. 그래도 홈 경기이기 때문에 양키스 승쪽 보시고, 그리고 필라델피아 같은 경우에도 오늘 뭐 생각보다 이제 상대팀의 어떤 선발 사이즈 생각해 보았을 때 에인절스 선발 투수 키쿠치가 원정 정말 약하거든요. 홈런 정말 많이 맞는 선수이기 때문에 필라델피아 승에다가 오버까지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 정도 한 4경기 정도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미국 축구에서 좋은 라인들 잘 잡아서 오늘 좋은 성과 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소 프리뷰가 좀 길었습니다. 다만 그래도 좋은 정보들 많이 또 전달 드리려고 노력했던 만큼 어쨌든 도움이 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유튜브 형님들도 좋아요 그리고 구독 좀 많이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고요. 또 데이터, 오늘 강승구 데이터 필요하신 분들은 이렇게 또 유튜브 댓글창에 링크로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